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3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법회 주시은입니다. 일주일에 되게 길게 들었어요. 한 번 빠졌는데 지난주에 와 할 때 얼마나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 껐다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와, 와 할 때. 보여주세요. 끄신 분이 아마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대해라는 대헷.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없으니 아쉽네요. 다음 주엔 완전체로. 네, 저는 돌아왔는데 네. 아쉽게도 또다시, 또 완전체는 어. 아니네요. 그러니까 박문성 의원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돼서 저는 축구팀장 주영민이고요. 네, 제가 땜빵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네. 이분 또 오셨네. 네가 가라 네. 내가 갈까. 이분은 확실히 하와이만 없고. 네. 이분이 지난주에 질문을 애매하게 드렸었나 봐요. 무슨 질문하셨었죠?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질문 너무 애매하게 드려서 혼란을 일으킨 네가 가라 내가 그- 갈까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읽을까요? 네, 일단 읽어주세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질문을 간략히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유벤투스 방한으로 3시간 만에 전석 매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도 수요가 있기에 이런 흥행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몇 해 전만 해도 중부 대 남부, K1 대 K2 등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차라리 시즌 중반에 미리 친선전이나 더 효율적인 경기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님 폐지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축구는 올스타 개념이 정립하기가 힘든 구조라 생각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녹음 네. 기준을 보니까 네. 그때 FA컵에서 이제 K리그 1 팀들 다 떨어진 거랑 그리고 최준 선수 관련 학점 얘기 그거 보내주셨는데 혼란이었나? 아무튼 그러게요. 이분은 근데 확실히 자기 닉네임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시는. FA컵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일정이나 뭐 이런 거를 아. 바꿀 수 없냐는 맞아요. 해서 우리가 네. 뭘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 전통 얘기 뭐 하시는 거 맞아. 역사를 뭐 네. 바꾸거나 뭐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벤투스 친선전에 대해서. 네, 이번에는 아주 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올스타전, 축구 올스타전 어떻게 보세요? 이걸 올스타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올스타전입니까? 홍길동이요? 사실 이제 올스타를 올스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름에 그 무더운 시기에 이제 약간 축구 선수들 좀 쉬기도 하면서 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올스타전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원년부터 있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해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올스타전은 미국에서 아주 유행을 많이 했죠. 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도 올스타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야구에서 올스타전을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K리그도 프로축구도 이제 올스타전이 만들어져서 계속 쭉 해오다가 뭐 드문드문했어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랬죠. 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해외에서 할 때도 있고 이게 올스타전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지역을 나눠서 지역 연고제를 더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눠서 한 경우도 있고 1부 리그, 2부 리그 나아진 뒤에는 1부 리그 팀과 2부 리그 팀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근데 올스타전이 흥행을 잘 못했어요. 축구는 얼마 전에 야구 올스타전이 아주 뭐 재미있게 펼쳐지긴 했었는데 제 기억에 가장 재미있고 인기가 많았던 올스타전은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 직후에 안정환, 이동국 이런 선수들이 막 이제 떠오를 때 했던 그때는 뭐래도 그랬죠. 그때가 아마 올스타전이 가장 뜨겁지 않았나. 안정환 이동국 선수는 사실 유럽에는 올스타전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선 경기 네. 형식으로 이제 뭐 레전드들 출전하거나 현역 선수들 몇 명 같이 뛰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축구에서 올스타전이 흥행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는 몸싸움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히 또 부상의 그렇죠. 위험에 노출될 예. 수 있잖아요. 태클이라든가 이런 잘해야지.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설렁설렁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근데 설렁설렁하게 보여요. 올스타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골이 막 5골 이상씩 막 나잖아요. 팀당. 그러니까 근데 수비를 그만큼 안 한다는 괜히 얘기죠. 올스타전 했다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죠. 진짜 엄청난 큰일 나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스타전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올스타전에서 저는 경기력을 기대하진 않고 당연히 색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콘텐츠 같은 걸 네, 그렇죠. 만들어서 예를 들어 경기 뭐 워낙 올스타전은 근데 골이 많이 나야 또 재밌어요. 왜냐면 맞아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지 않는 세레모니들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네. 뭐 지금 아, 당장 그냥 세레모니. 떠오르는 기억은 예전에 뭐 낚시 세레모니도 예, 있었고 뭐. 뭐 골프 스윙 세레모니 뭐 예전에 저기 논란이 됐던 쇼트랙의 안토노노 뭐 이런 세레모니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워낙 볼링 세레모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올스타전은 팬을 위해 만든 겁니다. 음. 팬들에게 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선수들이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따로 갖고 뭐 이어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많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이어달리기가 그렇게 재밌었다고 하던데. 맞아. 아 야구 올스타에서요? 아니 축구에서 축구 무슨 의무팀이랑 네. 팀을 짜서 뭐 막 이어달리기 코치진이랑 아, 같이 네. 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이어달리기는 축구에서 먼저 했죠. 올스타전에서 이어달리기는 축구에서 먼저 했고 볼만하겠는데? 지난번 야구 이어달리기는 올스타전에서 원래 체육대회 꽂히니까 그쵸. 이런 대회에서 한 번씩 하면 재밌죠. 내 생각에 진짜 운동회처럼 축구 선수들도 좀 코스프레 좀 해서 이어달리기 하면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터지기 이런 거 이어달리기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어린 팬들, 뭐 얼마 재밌어요. 여성 팬들 같이 해가지고 선수들하고 뛰는. 달리기 잘하는데 나. 진짜요? 개조 좀 해봤습니까? 마지막 주자로 나야 되는데 제자라는 사람. 갑자기 제 자랑했어요. 이따가 달려가시고요. 네. 그래서 아니 올스타전 뭐 어떻게 폐지에 대한 뭐 의견이 워낙 많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생각해요? 좋겠어요. 워낙 좀 K리그가 계속 인기를 좀 더 얻으려면은 좀 더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막 진짜 경기력으로 막 하긴 힘드니까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이제 다른 이벤트를 추가해서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다른 스포츠를 계속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농구에 3점슛 그런 그 대결 같은 게 있고 야구에도 뭐 홈런 레이스 그런 게 있잖아요. 축구도 이제 네. 캐논슛 이런 게 있는데 비스무리하게 좀 더 콘텐츠를 만들 필요는 네.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꾸 야구에 좀 비교하면 비교하면 좀 하게 그렇긴 되는데 자꾸 혼날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방망이 세워놓고 맞추는 거라든가 네. 뭐 야구에서 이벤트 네.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투수 제구력 뭐 타자들은 번트 되는 그 컨테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축구도 캐논슛만 할 게 아니라 뭐 프리킥. 드리블해서 가서 하거나 뭐 프리킥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미국의 올스타전 같은 걸 봐도 농구 같은 거 스킬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드리블해서 막 여기 덩크. 여기 패스하고 나중에 3점슛까지 던지는 뭐 이런 컨테스트도 있고 NHL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퍽을 갖다가 이렇게 골대에다 관역을 맞춰놓고 거기다가 때려서 관역 맞추는 그런 컨테스트도 있고 좀 뭔가- 머리를 좀 쓰면 좀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있어야 된다. 골이 너무 쉽게 나면 싱겁잖아요 경기가.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축구와 올스타전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선 경기 이런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은퇴한 선수들이 와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요. 뭐 몸집이라도 그쵸. 막 개인기 부리고 막 그런 또 볼맛이 있죠. 또.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매치하고 올스타전은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네. 컨텐츠 하니까 순간 좀 생각나는 영상이 있는데 그 품맥골에서 주바페가 간다 코너였나? 네. 전북 그 아, 시내구장에서 했던 거. 게임하고 했던 거요. 게임하고 그 했던 거. 수건 놓고 하는 거. 그런 빙고, 뭐 그런- 땅 따먹기 같은 아니 거. 근데 저는 더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그건 빙고였잖아요. 네네네. 그 빙고 말고 선수들 이건 다른 콘텐츠였나 보다. 주바페 간다가 아니라 다른 유튜브 방송이었나 보다. 그것도 전북이었는데 누군가 수비벽 갔겠죠, 뭐. 예. 네, 수비벽을 세워놓고 골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수비벽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세게. 아니 주바페 간다 아니라 유튜브 다른 방송. 피구네요, 피구. 그 당시 뭐 이동구 선수, 이용 선수 뭐 이렇게 있었는데 서로 팀 나눠가지고 전북끼리 팀을 나눈 게 아니라 전북 헤드샷. 선수들과 다른 유튜브 방송 팀이 이렇게 와서 그 프리킥을 하는 건데 전북 선수들이 차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수비벽 세운 일반인들이 약간 좀 무서워한 거죠. 일반인을 세워놓고 한 거였다고요? 일반 그 축구인들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제가 어느 방송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네네네. 선수 출신 방송인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비벽 이용 선수가 수비벽을 아주 세게 맞췄던 네. 그런 거 하니까 또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예전에 이거는 올스타전은 아니고 무슨 방송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골대 맞추기였잖아요. 그때 이동국 선수가 우승이었던 것 같은데. 골대 맞추기는 네. 선수들끼리도 내기 네. 많이 네. 하잖아요. 골대 아이스크림 맞추기에서. 내기 이런 그거 거. 은근히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은근히가 아니라- 딱 봐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골에 일단 넣으세요 골대. 어려운 거라고 그러세요. 쉬운 거부터 하고. 골 넣기도 그러면- 어려울 텐데. 골대 맞히기부터 했네요 제가. 그러니까. 욕심 나가지고 또. 그런 거. 아까 그리고 그 하나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올스타전을 올스타전으로 부르지 네. 않는 이유. 아 뭐 이번에 아까 유벤투스 처음에 방안이요? 얘기했잖아요. 네.
올스타를 못 부르는.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이번 경기를 올스타전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대행사가 네, 그렇죠. 대행사가 유벤투스를 직접 초청을 해서 네. 또 유벤투스만 초청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K리그 팀을 초청한 거예요. 두 팀을 초청한 거예요, 대행사가. 근데 그래서- 올스타로 꾸린 거죠. 그렇죠. 근데 K리그 팀들을 이제 올스타로 팬투표를 해서 꾸린 거고 연맹에서 그 뭐 팬투표나 이런 도움을 준 거고. 근데 연맹에서 이거를 올스타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연맹의 올스타전이라고 하면은 광고 이런 것들을 연맹 스폰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음. 뭐 하나 A보드라든가 뭐 그런- 이런 등등해서 그러니까 K리그 일환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K리그 경기 중에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경기 스폰서를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올스타전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A보드 스폰서 같은 걸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번에 뭐 중계권료도 엄청나게 비싸고 네. 우리 취재하는데도 돈도 돈 내라고 없잖아요. 와가지고 저희도 못 가요. 비싸진 않은데 하여간 기자회견- 좌석값도 비싸고. 네. 기자회견 촬영하는데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와 원래 돈은 안 내고. 원래 안 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개 행사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취재를 할 수 있는 건데 잔뜩 벌어 그것도 가겠다. 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었겠죠. 유벤투스를 부르려면. 그러면 요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어떡하지? 유벤투스 얘기. 원래 뒤에 아니, 얘기가 뒤에 나와서. 있으면 아예 하고 넘어가죠. 네. 그래. 그 유벤투스 티켓 값이 이번에 좀 비싸죠. 한반도에서 열린 단일 경기 최고액이죠. 몇 초? 아, 티켓 판매만 60억이 나왔어요. 60억이요? 네. 국가 최고- 예산인데 국가 예산이요. 여기가 가장 싼 좌석이 3등석이 3만 원이고요. 가장 네. 비싼 좌석이 40만 원. 아니에요? 근데 맞죠? 40만 원인데 그거는 이제 뷔페까지 포함된 프리미엄석인데 그 40만 원짜리가 15분 만에 다 배신됐어요. 그렇죠. 전석이 뭐 2시간 반 원래 만에 비싼 게 매진이 가장 먼저 됐으니까요. 나가요. 가진 자가. 예전에 아마 2010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2010 13년도에 브라질이 A 대표팀이 왔을 때 맞죠. 브라질 김도훈 선수 친선전? 골른 거. 네, 예. 그날 그 경기에 김도훈 그거는 한참 더 전이고 2013년인가 친선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평가전. 네, 평가전. 예. 아, 그 맞아, 이후에 평가전. 그때 골 못 넣었던 거. 네이마르 오고 뭐 오스카고 그러면 후죠. 그때 저도- 호나우두 있을 때였으니까 왔을 때는. 그 선배 얘기하시는 거는 호나우두 있을 때 옛날 2002 월드컵 그 호나우두 그때가 아마 말씀하시는 거죠? 97년, 98년, 네? 99년, 99년이요? 99년에 15년을 거슬러. 그 김도훈 감독님이 골 나의 넣어서 축구 이겼던- 기억은 왜 이렇게 20년 전에 20세기에 머물러 있지? 20세기에 머물러 있어. 기본 90년대에서 네. 시작하시니까 제가 그때 축구 담당을 해가지고 아. 2013년에 브라질 왔을 때 티켓 네. 판매 금액이 23, 4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그냥 몇 배나 뛰어넘었죠 이번에. 와 티켓값만 근데 60억. 이게 괜찮겠다. 비싼 콘텐츠가 팔린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음. 비싸서 안 가 이런 아, 게 그럴 수 많았을 있죠. 텐데 이제는 자기가 충분히 보고 싶은 콘텐츠라면 얼마든지 돈을 쓸 투자해서, 의향이 있다. 네.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BTS 우리 형 즐기는 문화가 BTS 콘서트도 뭐 몇십만 원 다 가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해외까지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많죠. 동나이 때요? 콘서트 동나이 네. 때? 네, 동나이 때. 아 그래요? 지금 프리시즌 토트넘 경기 보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토트넘 아니, 경기만 따라다니는 싱가포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아, 여유가 여유가 생기면은 그런 생활에 더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꿈이지, 좋아하는 꿈. 것에는 그 아낌없이.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음. 네. 이거 약간 딴소리일 수 있긴 한데 요새 프로듀스 끝나갖고 친구들이 계속 그 뽑아달라고 투표 날라갖고 좋아하는 거에는 정말 사족을 열정. 진짜 아유. 그래갖고 이번에 명단도 이제 나왔죠. 해서 이제 팬투표 팬투표로 받아가지고 11명 뽑혔는데 일단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게 조현우 선수. 네. 그다음에 세징야, 이용 선수로 이제 1, 2, 3등을 차지했는데요. 혹시 요거 11명 한번 명단 한번 보고 그럴까요? 갈까요? 박주영 선수, 이동국 선수, 타가트 선수, 세징야 선수, 김보경 선수, 믹스, 박주호, 오스마르. 원래 불투이스였는데 부상으로 이제 네. 윤영선 선수로 대체됐고요. 이용 선수, 조현우 선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박주호 선수는 제가 알기로 그 박주호 선수 와이프 분이 이제 SNS에 건우 해달라고. 아빠, 나은이 아빠 뭐 이렇게 해달라고 음. 해가지고 투표율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그 팬들의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K리그 선수들을 좀 들러리로 세우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선수들을 보니까 막상 다 또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세징야 선수도 호날두 만나보고. 네. 그 아유, 뭐 그런 첼시는 일본 가서 졌어요.
첼시는 네. 그 가와사키한테 졌죠. 정성룡 골키퍼한테 한 골도 못 넣었죠. 일본 챔피언한테 거긴 올스타도 아니고 단일 팀한테 졌죠. 그래서 좀 첼시 입장에서는 좀 램파드 망신 아닌 혼쭐 났네. 망신을 당한 네. 램파드 감독의 그 첫 번째 경기였잖아요. 혼쭐 났네. 혼쭐 났어. 그리고 저는 뭐 대행사가 이번에 자꾸 기자회견 돈 받고 해서 이미지는 안 좋지만 뭐 한 가지 더 눈빛이 지금 약간 굉장히 마음에 안 네. 드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분노의 눈빛. 네. 한 가지 뭐 얘기해주면 K리그 선수를 홀대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음. 뭐 알아보니까 K리그 선수들 호텔이 장난 아니에요. 아 네, 좋은데요. 역대급이에요. 좋은, K리그 좋은 호텔이죠. 네, 그 옛날 시대에 있던 호텔 있잖아요. 저 장충동에 있는 아주 네. 좋은 호텔. 삼국시대 아, 있었던. 거기 좋잖아요. 삼국시대 호텔. 네, 거기 좋잖아요. 그 예전에 이렇게 소집되면은 좀 이제 연맹에서 예를 들어 연맹에서 선수들을 묵게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었는데 저쪽 제일 좋은 호텔 쪽에 아닙니까? 있는 그렇죠. 알프스 쪽에 있는 그 쪽에 호텔. 그런 호텔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행사에서 유벤투스 선수들뿐만 아니라 K리그 팀 선수들도 최고 우리나라 배우고. 최고 수준의 제일 호텔 좋은 그걸 호텔이야. 대여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제일 좋은 호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음. K리그 유벤투스만 초청팀이 아니라 이 대행사에는 K리그 팀도 초청팀이에요.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은 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분노의 눈빛이 한번 보라고요. 아 네. 근데 기자회견까지 돈을.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컨택한 하성룡 기자가 이제 우리 대표로 해서 계속 컨택하면서 그쪽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VAT 별도. 아 진짜요? VAT 원래 근데 별도예요 이런 또? 거는 VAT는 별도로 받아요. 원래 중계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쉽지 신선전이 될 것 않네. 같습니다. 경기 보기 진짜 쉽지 않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네. 경기 전날 열리는 레전드 매치가 아니라 레전드 팬 사인회 이런 거 있어요. 아 네 맞아요. 트레제기하고 다비즈. 유벤투스 레전드들이 와서 뭐 그래요? 팬들한테 클리닉 해주고 하는데 그거 취재하려고 돈데요? 하면 돈 내래요. 다 돈이네요. 네. 그것도 선착순으로 하겠대요. 와. 조금 많이 짜증 났었죠. 아우 화나. 와. 아우, 요새 날씨도 더운데. 네. 아유. 대행사가 일 한번 제대로 하고 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뭐 대행사 대행사는- 입장에서는 잘하는 걸 수도 네. 있는데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세세한 이번- 것까지 다 하나하나 그분 나눠서 인터뷰하신 하니까. 분이죠? 그 네, 기사 네, 읽으신 맞아요. 그분.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사진 찍으신 아. 여자. 갑자기 얼굴 제대로 보고 가야 되겠다. 자. 비즈니스라 뭐라 할 수 없지만 취재 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죠.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돈 내고 해야 된다. 어. 다 수요와 공급의 그렇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의뢰 입장에서 네.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아쉽네요.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안은남. 아는남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정우영 선수가 3부 리그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FC 바이에른 미넨 2라고 읽어야 되죠? 네. FC 바이에른 미넨 2가 FC 바이에른 미넨의 2군 팀인 것 같은데 2군 팀이 1부 리그에 승격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승강제가 있으니 이론상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그러니까 미넨 2가 4부 리그에서 3부 리그로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정우영 선수. 네, 활약해서 올라가. 그래서 이번에 이적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자꾸 이제 올라가니까 그럼 같이 2군도 그치, 2군도 1군과 1, 2가 한 같이 리그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안방 싸움 일어나고 막. 못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넘어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같은 팀에 두 팀이 한 리그에 이제 최상위 리그에 속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규정이 있어요. 있고 바르셀로나 B 팀도 있거든요. 아, 네네네. 바르셀로나 B 팀도 세군다 리그에서 일부 리그로 승격하지 못해요. 네, 그렇게 막아뒀죠. 한 팀밖에 못 뛴다. 안 그럼 리그에. 1등 해도 뭐 그 차순위가 막 올라가고 그러겠네요. 그럴 그 규정이 다 있겠죠. 음. 근데 이거 제가 뭐 계속 외신 이런 데 좀 찾아봤는데 최상위 리그는 확실히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아래 리그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가 2부 리그로 강등된다? 그럼 같이 뛸 수 있다? 요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최상위 리그에서는 같이 못 뛰는 걸로. 진짜 그럴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상황은 있다. 나올 수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내려가는지 같이 뛰는지는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다음에 좀 그럴 알아봐 케이스가 주세요. 없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바이에른 미넨 바르셀로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강등된다라고 팀들이 있잖아요. 그 하위 예. 팀들은 그렇죠. 그죠? 힘든 팀은. 또 숙제를 주시네요. 계속 괴롭혀야지 분노하게. 자,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있네요 질문이. 네, 선수들은 유니폼 교환한 거 대부분 다 보관하나요?
가령 곧 있을 팀 K리그 대 유벤투스전에서 세징야가 호우영과 유니폼 교환할 거라고 공언했잖아요. 까놓고 말해 호우영 입장에선 소장 가치도 없는 이벤트 매치 유니폼인데 보관할까요? 솔직히 저 입장이면 버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막상 너무 팩폭 버리려고 아니야? 한다면 뭔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찜찜해서 저어될 것 같은데요. A급 선수일수록 경기마다 유니폼 다 바꿔줄 테니 나중에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유니폼들 많을 텐데 다 보관하나요? 이 질문이 우리가 방송 직전에 올라와서 취재는 자세히는 네. 안 됐죠. 네. 네. 조금 전에 질문을 봐가지고 근데 뭐 저희가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다 보관은 하죠. 예, 다 보관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호날두 정도의 급이 되면 전 세계 각지 유니폼. 예. 모든 선수들이 유니폼을 바꾸고 이거 누구 싶어 거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날두만큼 유니폼이 잘 나가는 그쵸. 스타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메시, 호날두급이면은 뭐 모든 선수들이 줄을 쓸 정도로 어제 그 손흥민 선수도 그쵸. 저 유니폼 바꾸자고 먼저 얘기했다고 네. 하니까 하프타임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먼저 좀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니까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네. 호날두가 먼저 어깨 동무를 한번 딱 해줘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형 역시. 대화를 주고받더니 딱 유니폼을 이제 바꿔서 서로 입고 같이 들어가는데 보통 선수들은 유니폼 경기장에 올 때 2벌, 3벌 정도씩 그렇죠. 갖고 오죠. 예, 예. 그래서 원래는 하프타임 끝나고 선수들이 유니폼 갈아입고 갈아입죠. 땀 때문에 젖어서 그 조금의 무게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갈아입는 거 뭐 이렇게 하프타임에 서로 교환하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 현지 인터뷰를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원래 유니폼 먼저 바꾸자고 얘기를 안 한대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호날두니까. 호날두니까 우리 형 앞에서는 아. 우리 형 앞에서는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평등합니다. 우상이었으니까 음. 이번에 근데 그 처음 말이 봤어요. 맞는 저도 게 그렇게 바꾸는 모습은 그렇죠. 처음 본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그 손흥민 선수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요. 그 네. 팬이 관중석에서 찍은 건데 중계에는 안 잡혔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승민 선수 약간 쭈뼛쭈뼛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 좀 손흥민 살피면서 선수가 앞에 가고 있었고 어린 팬이야, 호날두 그냥. 앞에 가고 호날두 있는데 앞에 걸음걸이가 서는. 좀 느려져요. 이렇게. 말할까 말까 딱 아, 맞는- 고민되는데. 그래서 그 외국에 또 보도 나왔잖아요. 그 싱가포르 언론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 유니폼에 뽀뽀를 했다. 그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 유니폼을 이렇게 딱 접어서. 접어서 손에 쥔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입에 땀맛. 갖다 대는데 저는 안 맞기는 저는 그걸 뽀뽀라고 기운을 생각 안 하고 받겠다는 아, 네. 생각이겠죠. 예. 저는 그 언론의 보도를 보기 전까지 뽀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유니폼 뽀뽀라고 생각 안 했고 냄새 맡는 건가? 아니면 우리 호영의 냄새는. 아 냄새 맡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냄새 맡는 건가? 아니면은 코가 간지러운데 마침 들어올린 손에 그 유니폼이 있었던가?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코 푸는 거.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코코지 찡했나 막. 바꿔서. 참고로 이제 유니폼 여기 세징야 선수가 바꾸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세징야 선수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끝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세징야 선수가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아. 이게 선전폭을 해버렸잖아. 여기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가면은 오히려 좀 그 선수 뭐야? 이상하게 보일 수 선수 있도록. 우르르 뛰어가는 거 거의 아니에요? 눈치 세징야보다 싸움, 먼저. 눈치 싸움 1, 2, 3 수준 아닙니까? 호날두를 수비하고 있던 우리 수비수가 혹시 바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홍철, 김진수, 예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박주호 선수. 그러니까 참고로 다른 종목을 보면 이제 특히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 그 연기가 끝나면 인형하고 꽃다발 아. 이런 걸 많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잖아요. 선물 네. 뭐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걸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보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어느 정도 보관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 꽃도 시들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선물도 주고 한다고 해요. 저 친한 선수들이라든가 뭐 지인들한테 선물도 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니폼도 뭐 많이 한다. 예, 유니폼도 뭐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유니폼이야 뭐 누구 주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K리그 유니폼인데 뭐 필요하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 호날두가 거기 갔어요? 어. 이거 K리그 이건데 오히려 아니, 희소성이 있잖아요. 아. 그 호날두한테 K리그 유니폼이 있을까요? 아. 아, 맨유 때 와서 아니, 근데 이번에 바꿨다면 있을 K리그 수도 유니폼이 있겠다. 아니라 이번에 그 아디다스. 이번 유니폼을 맞췄어요 새로. 아 K리그 네, 안 그 쓰는구나. 유벤투스 티셔츠 보셨어요? 경기에 맞춰서 하나 맞췄는데 음. 세징야가 안 예뻐. 이쁜 세징야가 찍어서 평가. 모델로 나왔는데 빨간색 티였나요? 네, 빨간색인데 상의였는데 V넥. 개인적으로 그 이쁘진 전에 않습니다. 봐봐. 한번 어찌 됐든 평가를 뭐 V넥이요? 일단 K리그 네, 선수와 V넥. 바꾼 거니까. 근데 호날두 입장에서는 한국 선수와 바꾸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용병하고 바꾸는 것보다는 한국의 느낌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한국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갖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세징야가 유리한 게 말이 통해요. 또 세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야 이거? 제가 선배한테 뭐야 이거? 둘이 말이 통하니까 가장 먼저 가서 뭐 말하면서 그럴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바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되게 급하게 만든 팀이 역력하네요. 지금 유니폼만 지금 네. 보고 평가하고 계시는. 약간 예전에 맨유 스페인 맨유 국대 느낌 유니폼 나죠? 같기도 하다. 스페인 스페인 국대- 국대 유니폼이네요. 네, 이거 나죠. 2002년에 입었던 그 네네, 그 유니폼 느낌 비슷한데. 나죠. 그러니까 팬들은 이제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 이제 아디다스가 빨간색 유니폼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디다스가 우리나라 국대 유니폼을 만들면 요런 느낌 아닐까라고 뭐 말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디자인으로 보면 그냥 뭐 평범한. 저는, 네. 나쁘진 않은데 엄청 평범하네. 이쁘지도 않고 네. 그냥 쏘쏘. 아디다스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나이키가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나이키는 디자인이죠. 나이키가요? 예. 아디다스가 오히려 디자인 아니에요? 아니, 아디다스가 디자인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요, 하성영 기자? 아디다스 약간 힙한 느낌, 래퍼 느낌도 있고. 아 그래요? 나이키가 약간 나이키가 더 기능성 기능. 아니에요? 그래요? 네. 90년대는 그런 알고. 모르겠어요. 관심 없는 분들. 그 나이키의 이 마케팅 기법 자체가 그러니까 레어템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몇 개 안 만들. 예를 들어서 뭐 5천 개만 만든다. 그럼 그걸 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이런 마케팅을 해요. 나이키가 그걸 굉장히 주력으로 하면서 잘하죠. 네. 많이 떴죠. 그 나이키 매니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매니아들은 기능보다는 디자인을 보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키 매니아들은 해외에 나가면 한국에 없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다녀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갔을 때도 저희 카메라 기자가 나이키 완전 광이 있었는데 가서 옷을 막 골라줬어요. 이거 한국에 없는 색깔이다. 한국에 없는 색. 네, 그래서 입으라고 뭐 사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아디다스 나이키가 호캉스도 좋아요. 모르는데 뭐. 예. 난 푸마. 자 질문은 여기까지 그죠? 예, 질문을 엄청 어디로 길겠네요, 보내주면 되죠 질문도. 이제? 네, fb@sbs.co.kr로 늘 그렇듯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네, 청취자 사연 끝내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청취자 그 질문 답하다가 네. 답하다가였나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댓글에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유료 관중 K리그 관중 많아졌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료 관중 얘기하면서 네. 프로야구는 유료 관중이 일찌감치 정착이 돼서 관중 수를 정확히 집계를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프로야구 최소 관중이 5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주인공은 롯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분이 롯데가 아니고 쌍방울입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찾아봤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분 말씀이 맞아요. 네, 쌍방울이 1999년 10월에 35명인가요? 54명 54명. 네, 54명으로 최소 관중이고요. 그리고 2위가 롯데였습니다. 그때는 몇 네, 명이나요? 2위가 69명. 야, 무려 15명이나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위가 또 쌍방울, 4위가 또 롯데. 오. 요 네 경기가 100명 아래. 100명이 못 됐어요. 왜 그랬을까? 날씨가 안 오랜만에 좋았나? 듣는 이름이네요. 쌍방. 일단 아무래도 성적하고 그러니까 쌍방울이 뭐예요? 쌍방울이 이제 그 전라북도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팀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전라남북도 다 합쳐가지고 해태 타이거즈가 연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전라북도도 야구팀을 하나 만들자 해서 쌍방울 레이더스라고. 왜 이름을 쌍방울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쌍방울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아, 난닝구라고 알죠. 네. 메리아스. 메리아스하고 네. 팬티 만드는 속옷 만드는 회사였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였습니다. 쌍방울이라고 해서 즐겨 입었던 어렸을 때. 근데 저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쌍방울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죠. 네. 전 쌍방울. 김성근 감독이 감독이셨고요. 김기태 전 감독. 기아 감독이 여기서 주포 언더핸드. 4번 타자, 왼손 4번 타자, 홈런 박경환 타자로 포수, 했었고 김원영 투수, 네, 워낙- 조규재 네, 마무리 워낙 투수 유명한 있었고. 선수들 많아요. 처음 들어보죠. 또 게임으로만 접한 전설의 팀들. 네. 쌍방울. 해태 쌍방울. 약간 만화 같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를 안 했던 팀이고 그래서 약간 외인 부대 같은 느낌이었는데 새로 생긴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우수한 선수들을 좀 더 많이 데려갈 수 있는 혜택을 받았어요. 드래프트 그래서 같은 걸로요. 꽤 나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요. 박정현이라고 예전에 다승왕했던 그 태평양 출신 선수도 쌍방울
출신입니다. 쌍방 출신. 너무 여기 대화가 단절이 돼 버리고 있어. 쌍방울 얘기 나오면서. 백투더 쌍방울. 야덕 속독으로. 그래서 쌍방울이 해체가 되면서 쌍방울이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네. 해체가 되면서 SK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 SK의 전신이라고 보면 쌍방울. 그 연고를 인천으로 옮기게 되죠. 아. 자 이제 K리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요새 뜨거워요. 네. 비가 와서 뜨거웠나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맞아요. 저 아니, 경남 저렇게- 제주 보고 어. 왔어요. 아, 그 경남 얘기 제주도 네. 재밌었죠. 많이 맞았겠네, 정말 비. 짜릿- 비바람이 비는 정말 후반에 장난 아니었죠. 아니 그 뭐 태풍이 다행히 뭐 오전에 소멸된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되게 걱정된 마음으로 가긴 갔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막 장화 신고 우비도 챙기고 다 챙기고 갔는데 승리 요정 출발. 도착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날씨가 비도 안 오고 근데 날씨가 방송을 안 와봐요.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아 약간 다들 좀 하프타임 때는 이거는 취소했었어야 됐다라는 이런 표정들로 안 좋고 후반전에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기 중계를 뭐- 보는데 중계에서 안 보여. 벤치를 비춰줬는데 벤치에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옆구에서. 네, 아니 어. 비가 많이 내린 건 아닌데 라이트 켰나요 그때? 거의 라이트를 켰던 것 같은데요. 켰어요, 라이트- 켰어요. 굉장히 어두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이게 비가 그냥 미스트를 계속 맞는 느낌. 아이고 피부 촉촉해져 갖고 왔구나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좋았구나 비우가. 네, 그랬던 저녁 것 경기니까 같아요. 라이트 무조건 켜졌겠네요. 네. 아 그러네요. 무조건 켰는데 어쩐지 오. 어둡더라고. 아이고. 정말 카메라- 왜- 저는 카메라로만 이렇게 봤잖아요. 화면으로만. 렌즈 좀 닦아주고 싶더라고요. 렌즈를 이렇게 안 닦는지. 맞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번에 그래서 경남 촬영 갔는데 비바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장외 이벤트 같은 게 다 취소되고 그래서 이번 주 주바페아 간다는 제가 우산을 꼭 붙잡고 소리 지르는 것만 나오지 않을까. 그 익명 소리. 네, 익명 소리 주지. 내고 그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 근데 경기도 동시간대 네. 창원에서 또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건 취소됐어요. 취소됐죠. 야구는 못하죠. 네. 네. 근데 축구는 웬만하면 합니다. 웬만하면. 네, 근데 정말 불굴의 스포츠. 웬만해서 한 것 같은데 다들 하프타임 때 막 감독관님들 표정 엄청 안 좋고 다들 막 한숨 엄청 쉬고 쉬자마자 다 실내로 들어오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 경기 치면 들어가면서 울 것 같아. 네. 너무 처량하지. 승리 요정이 갔는데 아쉽게도 경기 결과는 무승부. 무승부였습니다. 그 경기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럼? 그럴까요? 제리치가 이적 1분 만에 넣었어요. 네, 정확히 헤더. 보면 1분 30초. 아, 데뷔전 1분 30초 만에 데뷔골. 그니까요. 저 그때 마침 오늘 경기에 제리치가 나와서 한 골 넣겠죠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골을 말하기 넣었어요. 전에 넣었어? 네, 말하기 전에 넣었어요. 어때요? 그 제리치 선수 경남 가서 이제 실제로 풀리하는 걸 보셨을 텐데 네. 느낌이 어땠어요? 정말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느리다. 아 슬로우 투 아, 슬로우. 느리다. 네. 김신욱 선수의 명언 있잖아요. 네. 소개해주세요. 김시욱 선수가 이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키 큰 우리한테 빠르기까지는 스피드까지는 바라지 마라라고 말하셨는데 장점을 봐야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장면들이 아쉬운 거죠. 만약에 뒤에서 패스를 앞으로 찔러줬어요.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가는데 제리치 뛰고 이제 수비수들이 뛰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빨랐으면 아직 수비수들이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치고 나가서 차면 되게 좋은 찬스인데 아, 그게 늘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뭔가 비가 와서 보기 그랬나 좀- 보다. 비가 와서 그래. 네. 비가 오면 키 큰 선수는 더 느려지죠. 아, 왜냐면 더 많이 맞으니까 몸이 더 무거워지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여러 눈에 띄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제리치가 강원에서 적응 못한 강원에 적응 못한 게 아니라 김명수 감독이 병수볼에 적응 병수볼. 못한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김명수 감독은 워낙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과 많이 뛰는 많은 활동량 뛰고 또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편인데 제리치 선수가 그게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이 선발에서 제외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부터 못 뛰다 보니까 이적설이 얘기됐었고 그래서 경남 왔는데 경남에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딱 서로 위민하는 일단 말컹이 그런 네.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그 스타일이잖아요. 그 빈자리를 제리치가 대신할 것 같고. 제리치가 발이 뭐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발재간도 뛰어나고 슈팅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병수 감독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죠. 좀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는 아니니까. 하지만 뛰어야 될 때는 네, 나는 딱. 뭐 스트라이커로서의 스피드는 충분히 가지고 그건 있는 선수고 좋은 무엇보다 것 같아요. 높이가 좋잖아요. 네. 아니 그 선수는 이번에도 확대한 줄 알았어요. 예, 제리치가 아니었으면 그 헤딩 헤딩골? 못 네, 따내죠. 맞아요. 예. 195cm. 수비수 옆에 놓고 제자리에서 뛰어갖고 헤딩을 했으니까 딱 제리치다운 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가 헤딩골도 많지만 발로 넣는 골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 기대가 제리치의 돼요. 영입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네. 경남이 이제 지난 시즌 말컹이 있는 플레이로 다시 회귀를 한다라고 보야 되잖아요. 근데 제리치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 전에 경남은 이제 최전방에 김종부 감독이 가장 잘하던 스타일이 그거였잖아요. 측면에서 올려서 말컹 이용해서 헤딩 그쵸. 네. 때려주는 거. 음. 근데 이제 제리치가 오면서 공격의 중심이 잡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조금 더 많이 잡힐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미드필더 수비수들이 최전방에 그 장신 공격수가 없고 가운데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수비 불안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수들의 이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제리치가 확실하게 이제 버텨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상 중이었던 쿠니모토가 돌아오고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경남의 이광선이라는 수비수가 있는데 네. 190 넘는 장신 수비수인데 제가 볼 때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헤딩은 원톱급이에요. 수비 헤딩. 근데 이 선수가 상주 성무에 있을 때 가끔 센터포워드로 변신해서 앞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남 와서도 최근에 장신 공격수가 없으니까 박기동 선수가 있었지만 네. 김종무 감독이 많이 올렸었어요. 경기 후반부에. 경기 김승 후반부에 선수의 이광선 커리어를. 선수를 올려서 헤딩하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김진욱 보니까 선수가 수비도 했으니까. 네, 좀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불안이 많이 후반에 많이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리치의 영입으로 이광선 선수를 이제 센터백에 확 고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딱 공수 밸런스가 잡히고요. 지금 네게바랑 계약 해지를 했잖아요. 네게바가 부상으로 그 자리에 이제 오스만 주니오르라는 선수가 오게 될 텐데 네게바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 선수 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4개바 정도만 해주면 왜냐면 전력에 큰 보탬이 되겠죠. 이 선수 전북과 수원에서도 노렸던 선수예요. 그래요? 주니어로 오스만. 전북 모라이스 감독이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제 제처럼 누구 외국인 선수 영입됐다 그러면 이름만 보잖아요. 이름만 갖고 이름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 보면 약간 임플란트 생각이 좀. 주니오를 오스만 주니오를 네. 전북 모라이스 감독이 용병으로 1순위로 꼽았던 선수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뭐 이건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영입하지 않았는데 수원은 뭐 당연히 금액을 너무 적게 불렀을 테고요. 네, 경남에서 결국 이 선수를 데려오게 되는데 약간 첼시의 윌리안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어우, 윌리안 빠른 훌륭한데? 건다. 훌륭한 그래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4개 윌리안 스타일인데 약간 측면으로 쓸 것 같아요 이 팀에서는. 그래서 측면에 이제 이 선수 있고 룩을 왼쪽으로 측면 돌리면서 룩이 요새 골도 많이 넣고 많이 룩 하고 골 넣었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양쪽 측면에 이렇게 쓰면서 제리치를 이용한 플레이 거기다 수비까지 안정화 찾는다면 경남 뭐 후반기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네. 또 제주가 요즘 아주 좋았잖아요. 제주 수원한테 4대2로 이긴 이후에 계속해서 무승부를 뭐 이어오긴 했는데 상승세를 좀 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주를 상대로 계속 경기를 리드하면서 결국 비기긴 했지만 네. 그렇죠.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가 좀 되고요. 또 가장 뜨거웠던 경기는 전설 매치였죠. 그렇죠. 서울 전북. 무엇보다 서울 전북. 이거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관중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네. 그러니까요. 상암구장의 2층까지 관중이 그렇게 들어찬 모습을 잘 보기 어려운데 굉장히 관중이 많이 왔습니다. 아니 이날 날씨도 서울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도 28,518명이 오히려- 오고 전북 원정팬은 버스 19대 나눠 타서 올라오셨대요. 전쟁이네요, 전쟁. 이게 그 축구 카페 저도 가끔 들어서 보는데 전북 팬들이 이제 올리는 게 있어요. 원정 10대부터 제가 볼 때가 12대부터 봤나? 12대 확정, 13대 확정. 네. 입금 어디로 원정- 해주세요? 원정 버스 이제 사람이 신청 많이 할수록 버스 수를 네. 늘리잖아요. 19대까지 가더라고요. 19대. 아, 엄청나게 많이 관광 버스네. 경기도 정말 재밌었죠. 그렇죠. 일단 멀티골이 터졌죠. 양 팀에 있는 선수 박동진 선수와 홍정호 선수가 멀티골 터뜨리면서 경기를 일단 모두가 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아마 팬들도 많이 모였으니까 골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뭐 4대2면 골도 많이 터졌고 경기 내용도 재밌었죠.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생각든 게 K리그가 요새 인기 많잖아요. 100만 뭐 관중 돌파하고 네. 뭐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될 때는 뭘 해도 된다. 왜냐면은 이 경기 요새 이제 아까 말한 제리치도 이적하자마자 데뷔골 터뜨렸잖아요. 네. 김승대 선수가 또 네. 이적하자마자 또 스토리를 바로 만들어주네. 스토리를 이렇게 또 네. 만들어줘요. 요새 K리그가. 그 전에 좋아. 또 남준재 선수 그쵸. 이적 첫 경기에서 골 넣고 경기에서 예. 골 넣고. 이적생들이 아주 이적 행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재밌게 봤던 게 이제 김승대 선수가 벤치에 있으면서 후반에 추격했잖아요. 네. 추격했을 때
전북이 제로톱을 쓴다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선민, 로페즈, 김승대를 이용한 제로톱을 썼어요. 후반 오, 막판에 말씀하신. 그렇죠. 네. 솔직히 김승대 선수 들어가서는 초반에 좀 약간 헤맸어요. 네. 아까 이 팀 훈련 하루 하고 경기 치른 거거든요. 뭐 당연히 손발이 맞을 리가 없겠죠. 손은 맞으면 안 되지만 발이 맞을 리가 없겠죠. 네. 근데 후반 거듭할수록 음. 뭐 뒤에도 크게 맞진 않았는데 딱 한 방으로 끝냈어요. 김승대 선수. 진짜. 로페즈의 정말 김승대스러운 네, 골이었죠. 김승대스러운 골이었죠. 라인 딱 라인 깨고 네. 들어가서 양쪽에 수비 딱 어. 세우면서 그 가운데를 딱 뚫고 가는. 역시 제로톱에 최적화된 선수인 것 같아 이 선수는. 그래서 진짜 문선민, 김승대, 로페즈 다 빠른 선수. 빠른 선수인데 그날 또 모라이스 감독이 경기 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힘과 높이를 이용한 축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스피드를 이용한 축구를 한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네. 팀 색깔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 김진욱 선수가 잘 떠나게 되는 건가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거 보니까 달라졌죠. 이게 전북의 막 옷에 어울리냐 그건 모르는데 모라이스 감독의 옷에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럴 수 뭔가 있죠. 색깔이 좀 네. 나오는 게 그럴 수 원래 막 아닌가 빌드업 생각이 되게 들어요. 추구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음. 김신욱 선수가 워낙 이제 헤더를 잘하니까 그거 되게 달콤한 카드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빌드업을 하더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크로스로 올리는 공격으로 이렇게 끝났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러냐는 싶이 뭐 문선민 선수도 요새 이게 되게 정교해진 몸놀림이라고 할까? 문선민 선수 네. 많이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문선민 선수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냥 탁탁탁 뛰다가 접기, 끝나는 뛰다 접기. 하고 아쉬운 모습 한번 이렇게 잇몸 보이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는 크로스 올려주는 것도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고 공격 포인트도 계속 차곡차곡 쌓고 되게 팀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죠. 네. 거기다 이제 또 K리그에서 스피드하면 뒤지지 않는 한규환 선수 돌아오고 음. 또 테크니션 이승기까지 돌아오면은 그쪽은 최전방이나 이선은 정말 전북은 이제 탄탄해질 것 같고 김진욱 선수도 중국 가서 3경기 엄청 연속 골 잘하고 넣고 있잖아요. 전북도 잘하고 있고 색깔을 찾아가고 있고 윈윈이네요. 진짜 네. 둘 다. 전북은 진짜 투자도 과감하게 계속하는 것 같아요. 물론 김신호 선수가 이게 떠나서 남긴 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김승대 선수도 영입하고 또 추가 영입도 계속 예고하고 해야죠. 있더라고요. 외국인 네. 선수 한 명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전북이 이제 외국인 선수를 누구를 데려오냐에 따라서 팀 색깔이 진짜 결정될 완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윤곽은 나왔어요. 저기 사무엘 선수. 네. 사무엘 선수 이제 뭐 거의 오피셜 정도만 남은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장신이에요. 186cm 정도 오. 되는데 이 선수 근데 스피드가 빠르대요. 저도 이 선수 경기를 보지 못했는데 듣기로는 레오나르도 같은 스타일이래요. 옛날 전북에. 어우,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팀 색깔 모라이스 감독이 밝힌 대로 키 큰데 빠르다. 스피드 충분히 이제 이용한 팀 컬러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후반기가 더 기대되는 전북이네요. 그러니까요. 서울 최용수 감독이 전북 김진욱 선수 떠나서 엄청 좋다고 좋아하셨는데 통수를 크게 한 방. 근데 이날 경기는 저는 이제 박동진 선수가 워낙 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비수였다고 골잡이 하는데 골잡이로서 이제 두 번째 모든 골은 조건을 진짜 가- 깜짝 놀랐어요. 네. 두 번째 골은 거의 개인기 공격수의 본능을 확실히 슈팅 보여준 거 능력이 아닌가. 참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레머니도 아주 막 뽀요. 굉장히 좀 와일드하잖아요 스타일이. 네. 콧구멍 크시더라고요. 액션도 다이나믹하고. 최용수 감독이 이 선수를 올 강하고. 시즌 전지훈련 때 딱 보고 이제 공격수 변신을 제의했는데 본 게 뭐냐면은 스피드와 투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수로서의. 박동진 네, 선수. 박동진 선수. 투지 있죠. 맞아,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제의를 해서 공격수로 깡. 바꿨는데 음. 솔직히 뭐 초반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골이 안 나와서 좀 고생을 했죠. 그러다 5월 말 정도에 첫 골 넣고 첫 골 넣은 다음에 지금 10경기에서 5골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됐는데 그렇죠. 사실 없는 살림에 꾸려가다 진짜. 보니까 그렇죠. 박동진 선수를 네. 공격수로 바꾼 거거든요. 너무 페이스티를- 선수들이 이 층이 얇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이 선수가 첫 골 장면 두 번째 골은 진짜 아까 아우, 뽕 PD가 정말. 말한 대로 네. 개인 능력으로 슈팅 능력까지 해서 구석을 찔른 진짜 아주 탑클래스 골이었고 저는 첫 골에서 이 선수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크로스가 올라왔죠. 알리바이프 그때, 선수가 이용 음. 선수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이 틈을 순간 스피드로 스프린트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잘라 먹었거든요. 이 선수의 딱 특징이에요. 스피드와 투지 있는 플레이. 오 괜찮았어요. 투지로 이제 김진 선수와 언쟁도 좀 벌이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건 알려지진 않았어요. 김진수 선수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뭔 얘기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뭐 세레머니 기분 나쁘게 했겠죠 당연히. 서로 또 투지 있고 깡이 있는 선수니까. 네. 그렇죠. 세레머니에 한번 뭐 불꽃이 문제가 튀었지 않았을까. 박동진 선수는 뭐 별말 안 했다라고 하고 보통 이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대 벤치를 약간 좀 자극하는 액션이나 뭐 멘트를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중계 화면은 확실하게 안 잡혀서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막판에 또 골이 막 터져가지고 네.
네. 경기장 분위기 거기에 갔었어야 되지 않아요? 주바페는 비도 안 맞고. 네. 무지 더웠죠 그날. 아니요, 저는 덥진 아니 않았는데. 서울. 서울은 네, 덥고. 서울 후덥지근했죠 막. 서울은 그래도 습하고. 흐리고 이래서 오히려 좀 후덥지근했죠. 습도가 높아서 막 네, 땀나던데. 후덥지근하게. 전 오늘 너무 추웠습니다. 후덥지근해요. 아, 추웠겠네. 네, 전 너무 추워서 우비를 옷 삼아 이렇게. 자 그리고 포항 인천 경기 인천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짜 잔류 본능이 또 일어나나 봐요 이게. 아 뭐 아직은 좀 섣부른 예측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좋은 경기력이었고 둘 다 절박한 팀이었잖아요. 포항 그렇죠. 인천 둘 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재호의 극장골 인천 8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진짜 간절하겠다. 근데 사실 지난주만 해도 이게 인천에 뭔가 답이 안 보인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유상철 감독님이 그래도 이런 어린 선수들, 유스 선수들을 잘 이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반등의 기회를 넘보고 있지 않나. 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답이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한2 경기가 뛰었죠. 김호남하고 명준재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이제 측면으로 벌려서 꾸리면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정은성이라는 선수를 조커로 활용하면서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짜임새 스쿼드에 좀 짜임새가 있어졌어요. 네.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인천의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예요. 지금 문창진 선수가 약간 좀 부진한데 그래서 인천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인천에서 뛰었던 아길라르 지금 제주가 있잖아요. 네. 아길라르 같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좀 했었어요. 아길라를 다시 데리고 온다. 여기 같은 선수. 설마 이랬는데.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포기하고 아니 그런 스타일의 선수 대신 네. 지금 이제 영입 앞두고 있는 선수가 나이지리아 출신의 장신 공격수 영입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오게 되면 무고사랑 약간 겹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이 선수 190이 넘는 나이지리아 장신 공격수거든요. 그 네.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고 무고사를 약간 섀도우로 세우는 스타일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고사가 몬테네그로 대표팀에서는 섀도우로 많이 뛰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선수 그래서 지금 약간 유상철 감독이 4-2-3-1 쓰고 있다가 이 선수가 오면은 4-4-1-1 정도로 형태를 바꿔서 약간 경남하고 비슷하게 측면에 김호남하고 명준재 선수를 통해서 타깃형 스트라이커를 이용하는 플레이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중앙 미드필더도 뭐 이제 아산 경찰청에서 8월달에 김도혁 선수가 돌아오면은 워낙 인천에 좀 유명한 선수였으니까 중앙 괜찮아지고 거기다가 전북에서 장윤호 선수 영입 오피셜 네. 떴고 네. 또 수비형 미드필더 마하지 선수 영입했고 인천 뭐 좀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서 후반기에 역시 잔류왕의 모습을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3강 그러니까 서울, 전북 그리고 울산 경기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지금 밑에 있는 팀들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요새 전부 또 우리가 뭐 기대를 하고 반등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누가 여기서 떨어질 것인가라는 것도 좀 지금으로서는 물음표가 아주 짙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역시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강원을 잡았어요. 믹스랑 김보경 선수가 골을 가느냐 넣었죠. 마느냐 하다가 결국 계약 연장하고 남았는데 남자마자 또 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골 세레머니도 그 믹스 선수의 표정에 그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이 네. 느껴졌어요. 믹스 천국 부신지옥. 네. 난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네. 거의 거의 뭐 연장 뒷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 재밌겠다. 원래 이제 믹스 선수가 지난 시즌에 왔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활약이 좋았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울산 구단도 뭐 이건 여러 뭐 에이전트나 이런 통해서 들은 얘기들인데 시즌 초반에 재계약을 하면은 믹스도 뭐 충분히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어 할 수 있었는데 울산 구단에서 약간 좀 민기적거렸던 것 같아요. 새로운 선수도 알아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믹스가 약간 좀 자존심을 재계약 바로 원래 재계약을 6개월 남기고 다시 하거나 그러잖아요. 네. 뭐 임대 계약 연장이든 약간 자존심을 상해했었죠. 그럴만하네요. 잘했는데 또 팀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울산이 워낙 그 멤버가 좋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북이 만만치 않으니까 뭔가 하나 좀 더 강한 강수를 하나 두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제 울산 구단에서 임대 계약 연장 방침을 딱 정하고 선수화 할 때 선수가 이제 연봉 계약이라든가 새로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믹스 선수가 좀 이제 올려 불렸죠. 자존심도 상했고 뭐 자기 함 질러! 그래서 그 조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연봉 올려서 계약이 거의 합의점에 이르던 시점에 네. 이건 울산 구단 관계자 얘긴데
맨시티에서 임대료를 또 요청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푸느냐고 또 계약이 이제 좀 늘어진. 도장 찍는데 조금 늘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임대를 요청하다 보면은 믹스의 연봉도 조금 또 내려야 되고 네. 거기서 믹스는 또 이제 서로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옵션으로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거 옵션 같은 걸로 연봉 보전하고 뭐 그런 과정이 세부 과정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이제 믹스 선수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좀 알게 된 게 이제 이번에 프리시즌이 아니라 뭐지 아챔 플레이오프 그때 어떤 팀을 했었죠? 아무튼 그 경기 때 믹스 선수가 너무 잘해서 양발 드리블하면서 뭐 골 넣은 장면도 그쵸. 있었고, 그래갖고 이런 선수가 있었나 싶었는데 지금 울산에 되게 선수층도 두껍고 나름 그리고 잘하는 선수가 많잖아요. 근데 뭐 그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꾸준하게 이제 자기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맞아요. 재계약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믹스가 저는 울산 전력의 50% 이상 차지한다고 봐요. 네, 뭐 앞에 뭐 김보경 네. 주니어 뭐 뒤쪽에 불투이스 있다 하더라도 진짜 이 믹스 선수가 없으면은 중앙에서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공수 전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울산은 벤치 보면은 와 입 벌어져요. 이번에 이근호 이번 경기에 벤치 멤버 봐보세요. 김보경, 이근호, 또 김인성, 박주호 선수도 선발 기억이 안 나네. 그다음에 김인성 선수. 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까 저기 외국인 최전 방송됐어. 불투이스. 주니어? 아니요 주니어. 주니어. 주니어도 다 맞아, 주니어도 주니어, 맞아. 교체 투입 많이 되죠 네, 후반에. 이번에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선발로. 뛰었고 음. 벤치 봤는데 김동훈 선수래. 김동훈 감독 머리 아프겠더라고요. 이 중에 누구? 김동훈도 벤치에 있어요. 김동훈 감독도 화려하죠 멤버가. 네, 멤버가 정말 화려했죠. 네. 자 울산 이제 뭐 이적 굵직굵직한 이적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 26일이니까 한 3일 방송 기준으로 한 이틀 남았네요.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이적 시장하고 외국 이적 시장만. 아니요, 영입은 음. 이제 선수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 거의 닫히는 거죠. 이제 겨울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FA나 해외에서도 못 데리고 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등록이 안 되니까 예, 나가는 등록은 건 되니까. 되는데 들어오는 건 안 제가 된다.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겨울 시즌이 3월달에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국내 선수 등록은 시즌 시작하기 3월 말인가 끝나요. 지금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날짜 같은 거는. 근데 이제 FA라든가 외국인 선수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등록 기간이 좀 더 길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여름 이적 시장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제 전북이 외국인 선수 데려와야 되는데 네. 이 이적 시장 안에 데려올 것이냐 26일 안에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수는 뭐 이제 거의 곧 있으면 오피셜 날 거. 네, 사무엘은 오피셜 날 것 같고 그 선수가 이제 아드리아노 선수와 계약 해지를 하고 데려온 선수고 지금 티아고가 워낙 부진하니까 티아고와에도 계약 해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제 생각에는 비워둘 것 같아요. 그냥 3명의 외국인 선수. 다른 팀에서는 날아다니던 외국 선수들도 전북 가면은 잘 적응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드리아노도 굉장히 기대가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티아고도 그렇고. 아드리아노는 부상으로 부상으로 빠진 케이스고 티아고는 워낙 괜찮은 선수인데 전북에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약팀에 있어야 되는 선수인가 봐요. 그럴 그럴 수도 약팀에서 있어요. 잘했죠. 예. 저는 요거 울산 강원 경기 얘기 조금만 더 네네. 하면은 물론 울산이 이 경기는 이겼지만 강원도 정말 더 잘하더라. 강원 병수볼 그래도 경기를 저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완전 휘어잡았다 생각했는데 휘어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골 결정력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거지. 저는 그 과정.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도 워낙 뭐가 아기자기하게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사이에서도 뭐 종조국 선수들이 조재환 선수라든지 자기 역할 잘해주면서 슈팅도 예리한 거 많이 뽑아줬고 좀 강원이 제 생각에는 운이 안 따라줬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 아니었나. 원정 가서도. 그렇죠. 강원이 경기력은 보면 항상 좋아요. 네네. 네, 전체적 재밌어요. 과정들을 보면 재밌어요. 상대 팀한테 전혀 밀리지 않고 자기 그 색깔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이게 K리그 흥행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시즌 초반에는 이제 대구 FC가 이걸 좀 흥행을 대구가 좀 꺾였죠. 예. 라고 하면 이제 또 한 중반기에는 강원 FC가 이제 병수볼로 또 치고 올라오면서 또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계속해서 흥행이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계속 그 주인공들이 네. 바뀌는 게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강원은 지금 다른 외부적인 문제가 좀 있죠. 경기장? 그 홈 경기장. 지난주에 안 했었죠? 이거 네, 안 했어요. 들었는데 안 네, 났었는데. 춘천. 그렇죠. 지금 강원 평균 관중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0명대 그 정도밖에 안될 3,000명 거예요. 그 정도 상주 다음으로 적었나? 하이 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강릉에서 춘천으로 옮겼었잖아요.
춘천에서 이제 지금 경기 잘하고 있고 인기도 많고 강릉에서 유치를 하고 싶어해서 음. 구단에서 먼저 제의를 하긴 했어요. 강릉과 춘천 홈 이원화를 시키자. 근데 이제 강원 팬들은 상당히 그거 갖고 지금 많이 홈 불만을 이원화라는 거는 양쪽 그냥 두 경기장에서 다 쓰자는 거죠. 홈 경기가 19경기잖아요. 38경기 네, 여기도 중에. 한번 하고. 그중에 강릉에서 10경기, 춘천에서 9경기. 나머지는 뭐 FA컵 경기 수로 맞추자 뭐 그런 얘기인데 홈 이원화 그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선수들 컨디션에도 되게 영향 많이 끼칠 것 같고.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종종 하거든요. 지방 팀들은 예. 그거는 이제 가끔 뭐 청주구장 이런 데는 울산에서도 하고 네. 뭐, 예. 그냥 1년 많은 경기 중에 한 두세 경기 그렇죠. 정도 하는 많진 거잖아요. 않죠. 근데 이거는 아예 홈 이원화를 선언한 아니, 거. 반반씩 그냥. 네, 반반씩 하겠다. 아. 왜냐하면 지금 춘천에 있는 것도 문제긴 한 게 춘천에서 홈 경기를 하는 게 선수들 클럽하우스가 강릉에 있어요. 선수들 춘천 홈구장인데 2시간 걸려요. 집 가는데 2시간이야. 터널을 뚫자. 그게 무슨 홈이야. 예.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바에 이야기로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접근성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춘천 경기장. 네, 안 좋죠. 좋아요. 예. 대중교통 타고도 이제 팬들도 가려면 뭐 한두 시간은 거의 네네. 걸린다. 사실 대구 FC 지금 새로 지은 경기장이 지금 접근성이 되게 좋아서 많이 이제 그렇죠. 호응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도 좀 또 고려를 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신축구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강원도가 평창 올림픽 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마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축구장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진짜 필요하죠. 네,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언제까지 네. 스키 점프대? 올 시즌 개막 국가대표. 앞두고도 뭐 홈구장을 어디로 하네 뭐 이거 결정도 못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경기장이 일단 스키 좋아요. 점프대 그거는 평창 올림픽 전에 했죠. 잠깐 예. 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홈구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거기를 생각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K리그 소식을 주로 알아봤고 뭐 질문도 많았고요. 주바페도 돌아왔는데 지금 주바페 어디 갔죠? 주바페가 사라지셨어. 예, 저희가 녹음이 길어지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주바페가 또 일정이 있어서 먼저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휴가 간 건 아니고요. 자 일하러 갔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덕 쑥덕 쑥갈목과 축덕이 이렇게 하는 거죠. 축덕과 추가할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네, 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쑥덕 35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